오늘은 기초 러시아어 2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표현이죠.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러시아어로 말해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1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지금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어 단어 밑에 일일이 한국어 발음을 적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되도록이면 러시아어 그 자체를 보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 러시아어 발음을 듣고 그 소리 자체를 흉내내고 따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읽는 법이 좀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러시아어 읽는 법 총정리 편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단어 익히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제일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이 매 강의마다 좀 그날 좀 익히면 좋을 그런 기초적인 단어들을 제가 엄선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배울 단어는 몇 개일까요? 50개입니다. 50개 단어들을 함께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 누구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표현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오늘의 주제죠. 러시아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대답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무엇이다. 이 사람은 누구이다. 그죠? 그리고 에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속사이죠.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와 아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때 이를 쓰고 어떤 때 a를 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다라는 표현도 배워봐야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무엇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는 법.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번역 연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 익히기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단어를 몇 개 준비했다 그랬죠? 50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슬라이드당 단어를 10개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5슬라이드예요.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강세 표시를 다 해놨는데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한 음절, 모음이 한 개인 단어는 강세가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강세이기 때문에 강세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죠? 단어 전체에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이 당연히 강세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진. 사진은 러시아어로 foto, foto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의 포토랑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물은 뭐라고 하나요? 물. вода, вод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무게를 이쪽으로 실어주셔야 돼요. вода 이렇게요. 자, 우유 뭐라고 합니까? 우유. 자, молоко, молоко 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몰로꼬라고 쓰지만 강세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오는 아처럼 발음이 되는 것이죠. молоко. 네,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은 뭐라고 하나요? 이것은 내 방이다. 뭐 아름다운 뭐 예쁜 방이다. 그죠? 방은 러시아어로 꼼났다. 꼼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집. 집은 아주 쉬워요. 그죠? 간단하죠? 모든 단어가 이렇게 간단했으면 좋을 텐데. 자, 집은 돔이라고 합니다. 돔. 자, 그다음 공원. 공원도 쉬워요. 파크. 파크. 그죠? 영어의 park랑 비슷하죠? 그래서 외우기 쉽고요. 그다음에 학교. школа. школа.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school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школ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점. 상점은 말 그대로 슈퍼마켓도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도 되고 뭐 옷가게도 되고 뭐 뭐든지 그죠? 물건을 파는 곳. 자, 상점은 마가진. 마가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약국은 뭐라고 하나요? 아프티에카.
아프지에까. 자, 이 빼 부분이 예, 피읍 발음처럼 된다는 거. 그죠? 아프지에까. 유의하시고요. 대학교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길어요. 그죠? 자, 천천히 읽어보면 우니베르시티에트. 그죠? 우니베르시티에트. 우니베르시티에트. 그죠? 빨리 얘기하기 때문에 우니베르시티에트.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우니베르시티에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자, 우산 뭐라고 하나요? 우산 zon트. zon트라고 합니다. 장롱은요. 장롱은 슈카프. 슈카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모자인데 그냥 모자가 아니고 겨울에 쓰는 방한모. 그죠? 머리를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한 그런 모자를 뭐라고 하냐면 샤프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프 발음이 된다는 거, 그죠? 피읍 발음, 그죠? 샤프가. 유의하시고요. 목도리는 뭐라고 하냐? 목도리는 샤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롱 슈카프랑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슈카프, 샤르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 목도리가 에르가 이게 굴러가는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샤르프. 그래서 약간 목을 둘러서 이렇게 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상을 하면서 외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전등. 자, 전등은 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램프랑 또 비슷하죠? 그래서 외우기 쉽고 엄마, 마마, 마마. 네, 이것도 아주 쉬워요, 그죠? 아빠는요, 빠빠, 빠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마마, 빠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할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네, 할머니는 바부슈카, 바부슈카. 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할머니라는 단어의 소리가 너무 귀엽게 들려요. 바부슈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요. 지에두슈카. 지에두슈카. 그래서 이 앞에 네는 예 연모음과 만나기 때문에 지읒 발음이 된다는 약간 지읒에 가까운 발음이 된다는 거죠. 지에두슈카. 그 다음에 대는 우는 이제 연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디귿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지에두슈카. 자, 그 다음 종합병원은 뭐라고 하나요? 빨리클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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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우시곤 하는데 클리닉이라는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 앞에 빨리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그거랑 연상을 해가지고 빨리 클리닉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종합병원을 쉽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클리니까.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볼펜. 자, 펜을 뭐라고 하나요? 루치카. 루치카라고 합니다. 루치카. 그 다음에 연필은요. 까란다시. 까란다시. 아시겠죠? 그래서 연필이 참 안 외워지더라고요. 약간 생소해서 까란다시. 그 다음에 책은 뭐라고 하냐? 그니가. 그니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공책. 찌뜨라지. 찌뜨라지. 자, 여기도 이 대와 연모음이 합쳐지면 얘도 지읒에 가까운 발음이 되는데 얘를 지라고 너무 이렇게 이 발음을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를 하다 마는 느낌, 그죠? 찌뜨라지, 찌뜨라지.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책했고 가방, 그죠? 가방은 쏨까, 쏨까라고 합니다. 잡지는요, journal. 자, 어떻게 보면 영어의 journal, 그죠? 약간 그거랑 또 비슷해요. 그래서 journal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전은요. 슬라바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를 하는데 약간 이를 너무 똑바로 하지 말고 반절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슬라바리. 차, 마시는 차, 음료는 자, 뭐라고 하냐? try라고 합니다. try. 비슷하죠? try. 강아지는요. 사바카.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는 뭐라고 하냐면 꽃, 꽃 또는 꼬슈까, 꼬슈까 라고 합니다. 뭔가 꼬슈까 하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상관없어요. 꽃이라고 하셔도 되고 꼬슈까라고 하셔도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주스 뭐라고 하나요? 마시는 주스, 음료. 그죠? soak, soak이라고 합니다. soak. 그다음에 교과서는 учебник, учебник. 자, 그래서 교과서도 조금 어려워요. 그죠? учебник. 그다음에 돈은 뭐라고 하나요? 돈. 이건 꼭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단어죠. деньги, деньги. 자, 그래서 얘도 지금 지읒에 가까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대가 деньги. 그다음에 편지는요. письмо, pishmo. 여기도 시라고 하는데 중간을. 근데 약간 하다가 말은 느낌에서 지금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무게를 넘기는 거죠. pishmo, pishmo. 그죠? 지하철은요. метро, метро. 그래서 얘도 메트로랑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 쉽습니다. 은행도요. банк, банк. 그죠? 뱅크랑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형제. 자, брат, brat라고 합니다. 자, 자매는요. sister, sis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siestra라고 쓰지만 그죠? 얘의 강세 없으면 e가 되죠. 그래서 sister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rother, sister 또 비슷하기 때문에 또 외우기 쉽고 박물관 무제이, 무제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는요. 마시나, 마시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사과, 먹는 사과, 과일이요. 자, 뭐라고 할까요? 야블라까, 야블라까. 자, 뒤에 오 지금 이 두 개는 아 발음이 되는 거죠. 강세 없으니까 야블라까. 자, 그다음 창문, 창문은 아크노어, 아크노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글자는 뭐라고 하냐면 부크바, 부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벳 그 아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이것은 글자 아이다. 이러려면 에따 부크바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글자라는 단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크바. 그다음에 시계는 뭐라고 하나요? 쥐스이, 쥐스이. 자, 강세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차에 강세 없으면 취가 된다 그랬어요. 좀 예외적으로. 그래서 차스이가 아니고 쥐스이, 쥐스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침대는요. кровать, кровать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정원. 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트, 사트라고 하시면 돼요. 대로 끝나면 트 발음이 되죠. 그죠? 티읕 발음. 사트. 네, 그다음 자전거는 뭐라고 할까요? velocipiedo, velocipiedo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computer, computer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발음이 두 가지로 갈려요. 이게 외래어기 때문에 computer, 떠르, 뒤에를 떠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러시아식으로 읽어서 찌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computer.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식으로 좀 읽는 편이 약간 computer 이렇게 읽는 편인데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어떤 걸 해도 다 맞긴 맞는데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음은 떨입니다. computer. 네. 그다음에 친구인데 남자인 친구. 이제 애인 말고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그죠? 그냥 남자인 친구는 друг, drug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로 끝나면 크 발음이 되는 거죠. 키읔 발음이. 그래서 druг. 자, 여자인 친구는요. подруга, подруга라고 합니다. 여기도 drug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подруга 하면 여자인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50개 단어를
익혀봤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많이 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초반에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 때도 좀 적용할 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누구에 해당하는 표현 이번에 배워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라는 거,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건, 자, 러시아어로 что, 슈도라고 합니다. 슈도. 자, 슈도인데 자 보시면 슈도라고 써 있는데 왜 슈도라고 했냐? 가끔씩 이렇게 최랑 다른 자음이 합쳐질 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슈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슈 발음으로.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슈도라고 하셔야 됩니다. 슈도. 자, 이 무엇이라는 슈도라는 말은요, 비활동체, 그러니까 사물이나 어떤 장소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자, 누구라는 말은요, 크또, 크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또, 약간 끝도라기보다는 약간 크또, 약간 키읔 발음으로 좀 해주시면 좀 편해요. 크또. 자, 그래서 활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체, 비활동체라는 거는, 그죠? 벌써 이제 뭐 뜻을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활동체라는 건 사람, 동물 등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 그죠?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활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활동체를 가리킬 때는 이제 크도라고 하고 사물이나 장소는 비활동체이기 때문에 슈도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동물을 가리킬 때 크또라고 한다는 게 조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러시아식으로는. 그래서 유의하시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는 그러면 러시아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는 러시아어로 что это? что это?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따가 그러면 이것은에 해당하는 거겠죠? 무엇이 슈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슈도에다. 자, 그다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크도에다. 크도에다. 자, 여기서도 뭔가 에따를 또 썼어요. 그죠? 그런데 뜻은 이 사람은인데 왜 에따를 썼죠? 그죠? 사실은 이 에따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이것은도 되고 이 사람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슈도에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크도에따. 라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에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따는 이것은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이것은, 이것들은,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모두 에따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사람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지?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에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에따예요. 이것은 이것들은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모두 에따 하나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보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쉬워요. 자, 이것은 학교입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학교입니다. Это школа. Это школа. 아까 배웠죠, 학교라는 말.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려면 뭐 대답이거나 아니면 이제 알려주거나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에 해당하는 에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를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따 슈콜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은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에따입니다. 에따 마마이 빠빠 에따 마마이 빠빠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들은 책과 공책 그리고 연필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것들은이라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에따예요. Это книга, тетрадь и карандаш. Это книга, тетрадь и карандаш.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는 다 앞에서 한 번씩 읽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라는 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자, 그리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 공책, 그리고 연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리고라는 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라는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가 있고 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라는 건 접속사이죠. 그래서 접속사 이는 어떤 때 쓰냐면 무언가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묶어서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오빠와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오빠와 언니예요.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를 쓰게 됩니다. 예문을 보면 Это брат и сестра. Это брат и сестра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오빠, 언니가 어쨌든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든 형이든, 그죠? 무조건 뭐 오빠든 그냥 브랏 하나로 통일되는 거고, 그죠? 시스트라도 언니, 누나, 뭐 여동생 다 시스트라예요. 그래서 브랏 이 시스트라, 오빠와 언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커피와 주스입니다. 이것도 커피와 주스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это кофе и сок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코피에는 지금 뭐 앞에 안 나왔던 말이지만 커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это кофе и сок. 자, 그래서 묶었습니다. 커피와 주스. 자, 그렇다면 접속사 아의 경우 아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어떨 때 쓰냐? 구분 지을 때 각각 따로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아까랑 비슷하게 그죠? 오빠랑 언니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Это брат, а это сестра. Это брат, а это сестр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점을 찍고 아를 썼어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오빠이고 이 사람은 언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빠와 언니입니다. 묶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오빠고 이 사람은 언니야. 이렇게 각각 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점을 찍고 아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Это кофе, а это сок. Это кофе, а это sок.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커피이고 이것은 주스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커피고 이건 주스예요. 근데 아까는 이것들은 커피와 주스다. 묶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쓴 거고 지금은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따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부정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자, 이때는 간단합니다. 에따 일단 하시고요. 이것은, 그죠? 이것은 하시고 그 다음에 니에라는 말을 덧붙이면 됩니다. 니에 한 다음에 뭐뭐. 자, 그런데 얘도 천천히 읽으면 니에인데 원래는 니에. 근데 이제 빨리 이제 말하고 그 뒤에 단어랑 연결해서 읽다 보면 니라고 해요. 그냥 니. 그래서 일단 니 뭐뭐. 자, 그래서 대상 앞에 니에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으로 할 때 이제 네는 뭐였어요? 다. 그리고 아니오는 니에트였죠. 근데 그 아니오라고 할 때 니에시랑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그냥 대답할 때 쓰는 건 니에트. 시고 뭐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니에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니라고 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예문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Это не зонт. Это не зонт. 그래서 빨리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니로 빨리 넘겨야 돼요. Это не зонт. 아시겠죠? 우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Это не собака. Это не собака.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Это не подруга. Это не подруга.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다는 니에를 중간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다. 또한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тоже, 또즈입니다. 또즈. 이거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한, 뭐 역시, 뭐도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번에 그 1강에서 저도요라고 할 때 문이야 또즈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무엇입니다라고 하려면 에따 원래대로 쓰시고 그 이 중간에 또즈를 넣고 그 단어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입니다. 이것 또한 사진입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Это тоже фото. Это тоже фото.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주스입니다. 이것 또한 주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Это сок. Это тоже сок. 그죠? 이것은 주스다. 이것 또한 주스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Это сок. Это тоже сок. 자,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목도리예요. 이러려면 Это тоже шарф. Это тоже шарф.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러시아어라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제가 빨간색으로 억양 주의하세요 라고 써놨어요. 억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억양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 이것은 무엇입니다 랑 이것은 무엇입니까 랑 한 끗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문장 부호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음표가 왔죠?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쓸 때는, 글로 쓸 때는. 마침표냐 물음표냐.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자, 질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의 강세만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질문, 의문문의 억양인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이렇게 글로만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질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의 강세만 올린다 그랬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물입니까? 이것은 물입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은인가요? 물인가요? 물이겠죠, 당연히. 이게 물입니까? 그죠? 물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강세만 올린다는 겁니다. 강세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와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에따 와다, 에따 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따 와다. 아시겠죠? 에따 와다. 그죠? 이 뒤만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안나입니까? 이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안나입니까? 자, 당연히 안나가 포인트죠. 안나냐 아니냐. 그죠? 누구냐. 안나가 핵심인데 여기에서 강세만 올려야 돼요. 그런데 강세가 뒤에 있나요? 아니죠. 안나, 안나라는 이름에는 강세가 앞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따 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따 안나, 에따 안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에따 안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질문같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뒤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강세 때문에 그 강세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따 바다 이거랑 에따 안나 다르죠? 자, 그다음에 이것 또한 컴퓨터입니까? 자, 얘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얘는 이것은 컴퓨터입니까? 라는 말이었으면 또한이 없었으면 컴퓨터가 포인트예요. 그죠? 이건 컴퓨터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 또한 컴퓨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무슨 상황이 있었겠죠. 이것은 컴퓨터인 건 알겠는데 다른 걸 가리키면서 이것 또한 컴퓨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한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또즈가 나오면 또즈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바뀌어요. 그 핵심이 Это тоже компьютер. Это тоже компьютер.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이것은 컴퓨터입니까? 또즈가 없었어. 그러면 Это компьютер. Это компьютер. 컴퓨터를 올렸겠죠. 근데 이것 또한 컴퓨터입니까는 Это тоже компьютер. Это тоже компьютер. 또제를 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 또한 시계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한이 포인트예요. Это тоже часы. Это тоже часы.
만약에 또제가 없었어요. 이것은 시계입니까? 이러려면 시계가 포인트예요. Это часы? Это часы? 근데 또한이 있으면 또한이 포인트예요. Это тоже часы. 아시겠죠? 차이점을. 그래서 질문할 때 억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별표 5개 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올리느냐를 한번 이제 계속 이제 말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 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강의였고요. 자, 이번에 실전 번역 연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번역 연습으로 이렇게 7개의 문장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은 박물관입니까? 뭐 이것은 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국입니다. 뭐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요. 멈추시고 번역을 한번 공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전에 아까 배웠던 단어들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좀 영상을 앞으로 돌리셔서 참조하셔도 되고 그건 괜찮은데 웬만하면 이것은 뭐 누구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한번 번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지금 번역을 해보시고 자 답을 조금 있다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멈추시고 번역하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tviet, 대답. 정답. 자, 이것은 박물관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Это музей? Это музей?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Это музей 하고 물음표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말할 때는 조금 억양을 올려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국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Это не поликлиника. Это аптека.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쵸? 아까 배웠죠? 무엇이 아니다. nie를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кто это? кто это? 그죠? 누구입니까가 누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kto를 올렸습니다. кто это? 그다음에 이 사람은 빅토르입니다. 그죠? 사람은 이제 제가 철자를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적어 놨었어요. 그래서 это Виктор. это Виктор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라고 하려면 это собака и кот 또는 это собака и кошк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것은 잡지입니다. 이것 또한 잡지입니다. 는 어떻게 하나요? Это журнал. Это тоже журнал.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마지막 문장이었죠? 이 사람은 할머니이고 이 사람은 할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렇게 따로 구분지었어요. 이 사람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할머니고 이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나요? Это бабушка, а это дедушка. 그렇죠? 이렇게 반점 찍고 R을 써서 구분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풀어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초 강의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